팀장님,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도 되고 하니까 중개보수랑 컨설팅 비용이랑 진행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텐데 그 비용 대신 이 건물을 보수로 들어도 되겠냐 말씀을 하시는 거. 안녕하세요, 빌딩 서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해밀턴 호텔 보이시죠? 이태원역 바로 앞에 치해 있고,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은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이태원의 주요 상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두 군데를 좀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 뒤에 보이는 해밀턴 호텔 뒤쪽으로 형성된 메인 먹자 골목, 세계 음식 문화 특화거리 뭐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이제 메인 술집거리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여기를 가장 많이 좀 아실 거고 유동인구도 사실 가장 많고 흡수력도 제일 많은 상권이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떠오른 한남동 카페거리. 그래서 이 두 상권이 MZ 세대들한테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원래 기존 세대들한테도 좀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상권이라서 이 두 상권을 주로 알고 계실 텐데, 두 군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상권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남동 카페거리나 먹자골목도 좋긴 하지만 그 외에 이태원에 어떤 매력적인 상권이 있을까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와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태원을 한 바퀴 가볍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어쩌다 보니 바로 앞에 레드 컨테이너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아마 21년도인가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좀 최고가로 매각이 됐었는데 1억 2천 정도에 좀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이태원의 또 다른 숨은 매력의 건물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상권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이 건물 보시면은 이태리 안경 있고 그 옆에 막 펜스 쳐져 있고 좀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저한테 가슴 아픈 좀 추억이 있는 건물인데 뒤쪽으로 돌아서 나머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이 건물은 국제 아케이드라는 건물인데 이태원의 상권 살리기 위한 이태원 관광특구 협회? 그런 게 있는데 그 협회장님이 갖고 계신 건물입니다. 단독 개인으로. 엄청난 건물이죠. 여기가 이제 무슨 길이냐면 이태원 퀴논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퀴논길이 그 베트남의 퀴논시에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용산구랑 퀴논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때 이제 자매결연한 지 이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년이 됐을 때 이거를 기록을 해두자, 기억을 하자, 좀 의미 있게 해서 이 거리를 만들게 된 건데, 그래서 베트남 전통의 어떤 테마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게 이쪽에 보면은 핑크색 건물 되게 조금 얄쌍하게 생긴 애가 있는데 건물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가 원래 상권이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도로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용산구청에서 퀴논시랑 자매결연을 맺고 이 길을 퀴논길로 만들고 베트남 문화 특화거리로 조성을 하면서 이쪽에 상권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도로가 없었던 곳이라서 용산구청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 건물을 그냥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좀 말라비틀어진 모습으로 있습니다. 특이한 건물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쪽 건물 보시면은 간판에 플러스 84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베트남 현지인이 이제 운영하는 식당인데 플러스 84 쌀국수 집인데 베트남의 국가 번호가 플러스 84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 번호를 따와가지고 플러스 84라고 베트남 쌀국수 집을 짓게 된 거예요. 좀 이게 조금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픈 얘기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대로변에서 제가 조금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일이냐면 제 고객분께서 아까 앞에 있던 대로부터 여기 지금 이면에 있는 건물들까지 프로젝트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싹 매입을 하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소유주가 아마 9명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구상을 하고 설계를 따고 전면부에서 진출입로를 만들고 뒤쪽에서는 주차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조성을 하고 뭐 수지 분석 다 끝내고, 그리고 인근의 필지들도 같이 작업을 해달라 라고 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신 사모님께서 이 핑크색 건물 있죠, 이것도 같이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뭐 매각을 할 수 있긴 한데 나 이거 매각하기 전에 저 건물부터 먼저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분이 잠깐 이렇게 고민하시더니, 팀장님,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도 되고 하니까 중개보수랑 컨설팅 비용이랑 진행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텐데 그 비용 대신 이 건물을 보수로 들어도 되겠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시가가 아마 12억, 13억 그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가지 고민이 들었죠. 첫 번째, 회사에다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 당시에 이제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나 이거 받으면 나 취득세 낼 돈이 있나? 아무튼 이 두 가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소유주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견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하다가도 한 명이 안 판다고 하거나 한 명이 금액을 더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무산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필지의 소유주분이 잠깐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그 사이에 기다리지 못하신 아까 대로변에 펜스 쳐져 있던 그 건물도 이제 같이 매각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신축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상 3층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 중인 거고, 결국에 어쨌든 그것도 신축하고 공사비 들어갔으니까 예전처럼 어떤 수지가 나오는 그런 금액으로 매각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쪽 프로젝트는 앞으로 진행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안쪽에 골목에 있는 그런 건물 소유주분들인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의 가치는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4m 도로에 접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은. 그래서 4m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도로를 4m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와 도로 사이에 필지가 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기가 1.5m 도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아예 신축이 불가능하고, 앞 건물이나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나 여기 이면에 바로 붙어 있는 이 건물이 매각할 때 같이 얹어야만 매각할 수 있다. 사실 그분들한테는 그 당시에 프로젝트로 진행했었던 게 제일 금액을 잘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퀴논길이 베트남의 테마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바닥 보시면은 꽃그림이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게 베트남 국화의 연꽃 그림을 디자인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걸으면은 베트남의 현지 느낌을 볼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 그 조형물이에요. 이게 논라 위에 보시면은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가리키는 게 2시 20분 40초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2시는 2개의 국가, 2개의 도시, 그러니까 용산구랑 퀴논시. 20분은 우리가 함께한 지 20년이 됐다. 그리고 이 20년 우정을 담아서 40년을 앞으로 더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이제 2시 20분 40초로 시계를 만들어 둔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조형물이죠, 이게. 이제 앞에 벌구네라고 보이시죠? 저기가 엄청난 맛집입니다. 저녁에 가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바글바글 해가지고 항상 이제 웨이팅 걸려 있어요. 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4m 아마 안 될 거예요. 2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을 텐데, 저것도 한 3년 전, 2년 전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도 평당 1억 5천에 매각이 됐죠. 어마무시한 이태원 상권입니다.